입시왕 주니어 특집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이고요. 오늘은 특집 방송입니다. 특집 방송.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방송이라는 뜻이죠. 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방송인 거고, 입시왕 역사상 처음으로 초딩과 중딩 얘기를 살짝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펜타키 선생님이랑 홍프로 선생님은 나올 필요가 없어서 빼고 다른 초중등 전문가를 따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조금 이따가 시작할 테니까, 입시왕이 난데없이 올해 4월이었나요? 3월이었네요. 입시왕 주니어라고 하는 아주 근본 없는, 어디서도 어디서지 하지 않는 이상한 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게시판에 글 하나 딱 올려놓고,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게시판에 글 하나 딱 올려놓고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약 한 200명 넘게 신청해 하셨었나요 그때? 네, 처음 넘었습니다. 뭐 총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 건수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여 명 가까이 이 입시왕 주니어라는 괴상망측한 난데없이 나타난 이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이걸 하면 뭐가 좋은 건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뭐 광고 방송이에요. 홍보 방송이고요. 우리 아이가 이미 다 대학생이 됐다, 혹은 십 갔다, 뭐 이런 어머님들은 이 방송 끄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나 중학생이고 얘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고, 도대체 쟤는 누구 뱃속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이번 방송이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왕이 만든, 야심차게 만든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 해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네, 국내 유일의 초중등 전문 컨설팅 입시왕 주니어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이 나오셨어요. 각자 자기소개는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왕 주니어를 난데없이 개발하게 된 손용식입니다. 앞으로 좀 뭐 더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용식 선생님이시고요. 요 오른쪽에. 저는 입시왕 주니어에서 지금 주니어들과 함께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는 송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대입 상담을 계속 하던 사람인데요. 네. 그 초중등 때 대입의 방향성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느끼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두 분 다 입시왕의 청취자셨습니다. 청취자셨다가 저희들과 이제 재작년부터 같이 이것저것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뭉치신 분들이고요. 옆에 이제 송문영 선생님, 네. 원래 지금 현재 입시왕 연구소에 같이 소속이 되어 계시고, 원래는 이제 그 모 지역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지역의 맹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입시 컨설팅을 하시면서 저희와 연이 닿았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생도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원래 최초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맞죠? 네. 맞고,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심리 검사나 이런 걸 갖다가 직접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제 최초 아이디어 제안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 처음 우리 청취자로만 계시다가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마디씩 해주셔야죠. 기분이 네. 사실은 지금 굉장히 떨리는 건 사실인데요. 되게 긴장하셨네. 네, 긴장되죠. 생애 첫 방송인데. 그렇죠. 네. 영광이고. 뭐 입시왕의 그 정도 방송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상담하신 어머님들이 이 입시왕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 출신 어머님들이 굉장한 신뢰와 그러니까 왕팬이죠, 찐팬들이죠. 네네네네.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떨리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긴장 푸시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막 떨고 막 영광입니다 할 정도의 방송은 아니니까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손용식 선생님도 이 입시왕 주니어 전체 개발 과정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신 거죠. 네. 예, 이거를 갖다가 밤새 한 땀 한 땀 마치 바느질로 옷을 꼬매듯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하는 어떤 이제 실무적인 작업에서부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고입 혹은 대입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한테 뭔가 좀 더 주기 위해서 뭐 뭔가 것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거? 공부 방법도 갖다 붙이고 지금 네. 난립니다. 네. 예,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지를 항상 연구하고 계시는 네. 손용식 선생님이십니다. 입시왕 그 주니어 이제 음. 그 프로그램 이제 기획과 이제 개발 쪽을 좀 총괄을 좀 했고요. 네. 실제로 뭐 여러 책자도 그렇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매우 두꺼운 그 원서들 네. 그리고 논문들을 계속 섭렵하고 그쵸. 연구하고 세미나까지 하면서 개발을 좀 보니까 책은 했습니다. 깨끗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예, 보신 예. 거 맞죠, 그래도? 예, 예. 뭐 보긴 했습니다. 예, 네, 깨끗하게 네. 이렇게. 예, 깨끗하게 봤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는 세미나를 통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입시왕 주니어 연구원들이 거의 1년 넘게 계속 세미나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 보니까 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두 분도 직접 상담을 하고 계시죠? 네. 예, 입시왕 주니어 상담 지금 많이 하시지 않나요? 두 분 다? 많이 했습니다. 예,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반응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희 딴 거보다도 일단은 한희 쌤이 처음에 어떤 그 저희 캐치프레이즈 하나 좀 만들어 주신 거 있으시잖아요. 입시왕 주니어 변화와 희망. 예. 뭐 사실은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어머니들의 그 피드백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법 아이들이 좀 변화하고 있고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문영 선생님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 상담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라서 네. 이 주니어 상담을 하면서 제가 조금 느끼는 바는 그래도 더 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아이들의 방향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보람이 느껴지고 네. 그 상담 하나로 인해서 물론 누구나 변화할 수는 없지만 또 변화했다는 그런 뭐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을 때 너무 큰 보람이 느껴져서 네. 저는 아주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두 분이 홍보성 멘트를 한 거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진짜 반응이 좋고 어머님들이 이거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낳아서 키워서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나와 함께 했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몰랐나? 그렇죠. 이게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아이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아이분이 장성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특성이 잠재력에 이런 게 있는 걸 인지하니까 그게 일단 되게 판단의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우리 애가 이런 애였어? 거기서 일단 많은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뭐 이제 구체적으로 특목고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공부 방법적으로 뭐 수학, 뭐 국어 이런 것들 갖다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쨌든 듣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쾌하다. 물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약간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난립니다. 이거 다 하면 진짜 서울대 가요 무조건. 근데 이제 어머님들한테 어떤 고민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좋은 컨설팅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주니어가 과연 뭔가 본격 입시왕의 광고 홍보 방송이니까 너네 이거 홍보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댓글 필요가 없어요. 이거 광고입니다. 이게 뭔지 좀 짧게 설명해야지 복잡해. 네. 짧게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하면은 뭐 그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그 표준화된 그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와 그다음에 그 온라인 검사에서 저희가 그 학습 종합 검사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아동 청소년 그 인성 평정 척도라는 그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전 설문을 통해서 아이의 그 학습 준비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웩슬러의 검사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온라인 검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더불어서 그 고등학교 추천, 그다음에 그 시스템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그 적합도 제시, 그리고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 문이과 추천, 그리고
아예 그 진로와 그 대입 전략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교육 분석, 어떤 건 끊어야 될지, 어떤 거는 또 진행해야 될지, 뭐 여름 방학부터는 어떤 사교육으로 좀 전환해야 될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과목별 그 공부법, 네. 그다음에 특히 그 수학 중심으로 한 그 선행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어머니들이 제일 그 아이들 할 때 설득하기 힘들어 하시는 네. 뭐 스마트폰 1시간에 네. 1시간 동안 이내하기 뭐 등등에 대한 생활 습관까지도 저희 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게 복잡하더라고. 네. 일단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네. 두 분이 개발을 하셨으니까 제가 옆에서 구경한 바로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다 똑똑해 보입니다. 네. 네. 다 뭔가 이놈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받아쓰기 항상 100점이네. 네. 수학은 항상 98점이네. 계산 실수 하나밖에 안 하네. 혹은 중학교 때 딱 입학했는데 우리 애는 다 A네.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학원 선생님이 얘는 수학이 그냥 최고 수준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설렌단 말이죠. 네. 예. 근데 항상 가끔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아니죠. 제가 과연 거의 공부를 할 수 아니죠. 있을까? 네. 내가 쟤한테 지금 학원비를 써야 되는데 이 투자의 액수가 제대로 가치가 이렇게 환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아이의 실제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학업적 잠재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특히 뭐 관상을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네. 뭐 뭘로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관상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눈빛을 봐야죠. 눈빛도 눈빛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심리 검사 도구들입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네. 이거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요. 네. 지금 막 대치동이나 뭐 일부 교육 특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받고 계시는 그 검사 도구를 활용을 했고 저희들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네. 학습 태도, 학습 방법적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 네. 얘가 과연 왜 이런가에 대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이에 대한 이제 특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통해서 얘의 어떤 학업적 잠재력이나 현재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머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이제 고등학교 네. 특목고 보낼까 아니면 그냥 집 앞에 좀 내신 따기 쉬운 데를 보낼까 뭐 이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기준 아마 나중에 제시를 해주실 텐데 네. 이런 거에서부터 이과로 갈까 문과로 갈까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공부를 아이가 뭐 학원은 이렇게 다니고 있고 뭐 공부 시간 배분은 이렇게 되고 있고 문제집은 뭘 풀고 있는데 얘 수준에는 이게 더 적합합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까, 그럼? 네, 편집쌤 뭐 대충 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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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공부 방법이나 사교육 활용 방법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총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주니어가 약간 이제 검사하는 것도 많고 이거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던데요. 귀찮던데 이거. 2번. 예. 2번이면 예. 됩니까? 네. 예. 웩슬러 검사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니어 상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검사 한번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게. 1시간 반? 저희가 예. 이제 1시간 반 걸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상담센터나 병원에서는 한 10가지 소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좀 아이의 재능과 능력을 좀 면밀히 더 보기 위해서 저희는 그 13가지 소검사를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가 보통 걸리게 됩니다. 1시간 반짜리 검사를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사전에 분석팀에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세미나를 통하고 예. 뭐 다 같이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담 컨설팅을 또 따로 한 번 더 받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1차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한희쌤도 참석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컨설턴트를 먼저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처음 볼 때는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뭐 검사를 니들이 한다는데, 네. 그게 검증된 거냐? 웩슬러라는 검사가 과연 이게 뭐 복잡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얼마나 믿을만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해보시면 아시긴 아시는데요. 네네네. 그
그 뭐 영재 판별이나 또는 뭐 약간 좀 공부하기 힘든 친구에 대한 판별에 대한 것도 사용되기도 하고 네. 또 이 안에서 그 매우 중요한 그 심리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 신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고 또 가장 표준화된 검사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고등학교 같은데 보통 그 교칙에 보시면은 네. 조기 졸업 조건이라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그 항목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IQ 140 이상 6개월 이상 간격으로 표준화된 검사에 2개 이상 140일 넘을 경우에는 예, 조기 졸업 조기 졸업 그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 무슨 학교가 그런 거래요? 거의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예, 한다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예, 상당히 거의 대부분의 외고 학교 국제고 저기 영재고 말씀하시는 거? 과학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예,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칙에 예, 140 이상이면은 예, 일반고에 이런 게 있어요? 일반고에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때 이게 쓰이는 거예요, 웩슬러가? 예, 그래서 이제 조기 졸업 조건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검사 대부분 웩슬러입니다. 보니까 웩슬러 검사가 되게 막 뭐 퍼즐 맞추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되게 다양한 영역을 다 검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5가지 영역의 어떤 네. 두뇌가 이제 어떻게 발달했는지 사실 저희는 이제 균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각 영역별로 이것이 학습에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 자료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점점 진화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는 특히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이렇게 학생을 만났을 때 예상했던 것과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희들 스스로는 이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죠. 이제 표본수가 늘어나다 보니. 예. 뭐 퍼즐 맞추기도 하고 뭐 언어적인 것도 측정을 하는 것도 네, 같고 뭐 시간도 계속 재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측정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재고 이게 보니까 이제 검사하는 것도 뭔가 아무나 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는 그 자격을 갖춘 예, 전문 그 심리 상담사가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뭐라고 그랬죠? 임상 심리사. 임상 심리사. 예, 예. 저희 그 아. 여기 또 자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네네네. 예, 저희는 그 자격을 갖추고 또 여러 센터나 병원에서 네. 근무한 경험을 예, 보유한 분이 예, 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사자가 잘못하면 이게 잘못 나오겠더라고. 맞습니다. 예, 수치가 잘못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예. 이제 자격을 갖추고 이미 예. 경험을 많이 갖춘 맞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따로 이제 특별하게 모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입시형 주니어가 살짝 비싼 게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검사 비용만 해도 기십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쭉 보니까 웩슬러 지능 검사해서 뭐 5개 영역이 이건가요? 언어 이해, 예. 예, 시공간, 맞습니다. 유동 추론 뭐야? 우동 같은 거니까 예. 예. 유동 추론. 네. 그리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예. 해갖고 우리 뇌가 어떤 학습에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한 5가지 정도로 이 웩슬러가 사람인가요? 예, 웩슬러라는 분이 예, 이 양반이 예. 그거를 이제 해서 예. 꽤 오랫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서 굉장히 신뢰도 네. 높은 검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천재나 뭐 영재 판별하는데 엄청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웩슬러 검사의 그 신뢰도가 95%거든요. 95%라는 거는 100번 했을 때 95번은 저희가 지정한 구간 내에 결과가 그쵸, 나온다는 그쵸.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검사 많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학습 종합 검사 와이즈? 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로 그 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네. 약 한 180문항 정도의 질문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검사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선행 정도, 뭐 학습에 대한 태도, 습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특히 좀 여기서 좀 보려고 하는 주요한 검사는 그 메타인지예요. 예,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뭐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몰라요, 근데- 잘. 근데 이제 이거를 측정도 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것의 측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네. 저희는 또 이제 뒤에 있는 검사에 대한 결과까지 합쳐가지고 이것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고교 추천하는데 예, 주요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공부에 이 재미를 느끼는가, 예, 동기부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혹은 뭐 아까 얘기한 거 메타인지가 하여튼 좋은 겁니다. 네. 예. 그게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어머님들. 근데 그게 학습 효율도에 대해서 예.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하여튼 것 뭐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뭐 자세한 건 저희가 설명 못해서 제가 몰라서 설명 못하는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것도
저희 검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여기 다 나오더라고. 아, 이건 매우 그렇죠. 중요하고요. 네. 이 초등들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보니까. 심지어는 그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시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 정도면 거의 사업 한 3번 정도 실패한 사장님 스트레스 느낌 나더라고. 거의 예, 그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것도 다 학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예.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도 하는 거고 또 하나 더 뭐 있죠, 우리? 예, KPRC라고 해서요. 그것도 뭐야? 예, 이제 뭐 거의 심리 검사 이것도 심리 검사네요.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아이의 그 불안이라든지 우울, 맞아, 이거 중요해. 예, 그다음에 어떤 그 신체화 문제라든지 특히 그 가족 관계하고 그 사회 관계를 적극적으로 여기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 더 보면 저희가 이제 자아 탄력성까지 또 여기서 보고 있고요. 이게 뭐예요, 그게 또? 저희가 이제 그것도 좋은 거죠, 높으면. 이제 자아 고입에서는 탄력성만 높으면 네. 좋은 거고요. 나머지는 낮으면 좋은 지수 검사들이에요. 모르니 예. 하여튼 해서 네. 심리적인 것들 보는 거고 뭐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게 높게 나오면 그것도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 매우 많이 엄청 미칩니다. 미치죠.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아동들 가운데 이제 엄마랑 좀 그렇죠. 트러블이 좀 있거나 네. 이래버리면 또 공부 안 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네. 사실 이 결과도 보지만 저는 처음에 딱 봐서 엄마하고 아이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상담 때 사실 저희 그 상담 프로세스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과 해석 상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의 상담으로 이어지는데 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동참할 것인지 아이랑 대화할 것인지 그런 걸 조금 미리 결정을 해서 하는데 네. 이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죠. 그다음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자아 탄력성을 보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고입에 있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아이들이. 전사고나 뭐 영재고 과거에 입학했는데 자신의 성적이 원래 1등이었는데 중간이 될 수도 있고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어떤 그 자기 그 위치의 변화에 네네. 대해서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멘탈입니다. 그렇죠. 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회복력이 있느냐 그쵸? 없느냐. 네. 또한 이제 멘탈이 깨지느냐 버티느냐 기숙형 학교로 갔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얼마나 생활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것도 보려고 약간 했죠. 예측이 되나요? 그걸로? 그러니까 자아 탄력성 보면서 그거를 저희가 보려고 했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이잖아, 심리라는 네네네네. 게. 그래도 요 수치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요 검사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이게 어떤 뭐 완벽한 그 판단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해를 위한 거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에 대한 맞습니다. 이해, 예. 심리적 상태나 뭐 학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예.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낮거나 심리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충분히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는 특히 그 부모님들과 가족의 그 지지와 격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굉장히 공인되고 검증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좀 귀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뭐 와라 가라 하고 뭐 또 검사를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요 뒤에 예, 두 개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네, 웹슬러 검사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하고 거의 1시간만 걸리는 거. 네. 전문 상담사랑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온라인에서 집에서 하는 거라 다 의미는 있다. 이거 한번 쫙 돌리면 아이가 딱 그려집니까? 저희는 두 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 심리적인 측면하고 학습적인 측면은 거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딱 와꾸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 딱 실문 딱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좀 대화는 몇 번 좀 하고 어머니하고의 그 사전에 아이하고 만나기 전에 하는 그런 대화까지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도 저는 뭐 가급적 아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쉽지는 않아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몇 가지 대화를 하면은 지금 내가 앞에서 한 판단이 맞았구나. 아니면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웩슬러 검사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던데 이거 몇 살쯤에 받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그 웩슬러 검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제 그 위스크라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K 위스크에서 WI SC네요. 저희 오판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복잡해요. 또 다른 검사가 있고 윕시라는 검사가 있고 잠깐 웩슬러 검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
16세 그럼 10개월부터는 저희도 받을 수 있어요? 성인용. 와이즈라는 K-와이즈라는 검사를 성인용 받으시는 검사도 따로 있습니까? 아, 예, 네. 근데 저희를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망 이제 크실까봐. 의학적이나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할 때 많이 사용하죠. 아. 특히 이제 그 군대에 안 가야 될 분이다라는 판단할 때도 아, 이게 이걸 쓰는구나.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한 1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상담 도구로 요 검사들을 사용해 예, 왔는데요. 웩슬러를. 예. 제 생각에는 한 6살부터 한번 받아보는 건 괜찮다고 봐요. 6살 때. 예, 6살 때부터 초1까지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발달 네. 정도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아, 근데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때 애 한글도 못 떼는데 무슨 근데 이제 6살 때 이미 네. 한글을 잘 떼고 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아주 가능하다. 이 아이가 영재성이 보인다. 좀 괜찮네 하는 친구는 한 6세부터. 아, 6살도 가능해요? 예, 근데 이게 검사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가능한 연령대면 뭐 정상적으로는 초1 정도부터인데 이제 똑똑한 아이들은 6살부터 받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 아이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춘기가 지나갈 무렵에 이제 가장 그 고차원적인 그 역량을 담당하는 뇌의 그 전두엽이 발달하는 그 시기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 지나가는 무렵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르겠죠. 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중2 요 사이에 한번 받아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문이과 성향이라든지 그 5가지 영역의 학습 역량에 대한 정확한 네. 건강 검진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웩슬러가 지적 잠재력에 대한 건강 검진이라고 보거든요. 지적 잠재력에 대한 건강 검진. 네. 이게 이게 뭐 안 받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맞죠. 대부분 아마 웩슬러까지는 아마 안 하셨을 것 네. 같은데 예. 뭐 예. 건강 사는 검진 안 데는 받아도 되게 괜찮던데. 뭐 몇 사는 년째 안 근데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항상 진단이 필요하고 불안하시고 하는 분들은 어느 컨설팅을 찾아가시게 돼 있고, 네. 근데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자의 역할은 이 어머님이 객관화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상담을 할 때는 객관화를 시켜드린다고 해도 이 자료 자체의 어떤 신뢰도나 타당도가 네. 저 자신조차 이게 100%가 맞나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말씀드릴 때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웩슬러라든지 뭐 KPRC라든지 와이즈 검사 결과 이 3가지 정도를 종합해서 말씀드릴 때는 전화론대로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 프로그램 신뢰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그 아주 어린 친구들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네. 저희 그 중학교 3학년까지 상담하러 오잖아요. 네. 뭐 저는 권장드리기는 어릴수록 더 유리하다. 왜냐면은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습 방법들을 그걸 기반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 고등 입시도 매우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꼭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일찍 오실수록 준비할 수 있고 저희가 뭐 어떤 뭐 수학에 대한 커리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도 조금 더 준비 잘할 수 있게끔. 준비 시간은 일찍 하면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웩슬러 이런 특히 이제 웩슬러 검사가 저는 이제 연령 이런 게 좀 너무 어려운 문제들도 많더라고. 성인이 봐도 야, 저 어떻게 풀지? 전 답을 보고도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엄청 이게 어려운 건데 저거 애가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6세부터도 가능은 하고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도 돌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통 한 고학년쯤부터 사춘기 전에 좀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 이런 건 좀 제대로 객관적으로 하고 싶으면 한번 맞습니다. 약간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어디서든 한번 받아보면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나옵니까? 예. 특히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아이의 지금 현재 성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궁금해. 나는 이게 선행도를 따져볼 때 있잖아요. 아니 공부라는 게 열심히 하고 밤새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오는 건데. 그것도 맞습니다. 뭐 지능이랑 이게 성적이 꼭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100%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아까 제가 건강 검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근육량이 아주 좋은 사람이 100m 달리기 연습을 했을 때랑 그 어떤 근육량이 아주 모자란 사람이 연습을 했을 때 누가 더
효율성이 좋을 것인가. 뭐 그 정도의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지능과 예. 이게 뭐 예. 검증된 결과가 있습니까? 검증된 결과는 여러 논문 통해서 이미 좀 있어요? 예, 많이 아, 되어 많이 예, 있죠. 많이 너무 많이 그래요? 되어 있고요. 아주 많이 예,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공부 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또 근데 또 너무 또 명확한 거는 네. 이게 어쨌든 그 사회에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끝까지 승부를 보는 세계는 재능의 영역이 맞긴 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재능, 뭐 환경, 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대입까지는 분명히 노력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노력도 그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예, 뭐 한희 쌤이 더 많이 아실 그쵸? 거라고 아무리 보여지고요. 머리 좋아서 집에 예. 누워 있으면 예, 그렇죠. 예, 수능 몇 점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조금 뭐 좀 남들보다 시간이 더 당연한 얘기고. 걸리더라도 몇 바퀴 더 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예, 그건 충분히 예, 대입까지는 그러면 성공할 거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얘 IQ가 이 정도면 뭐 과학고 영재고 갈만하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 근데 네. 저희가 이제 13가지 검사를 한다고 네네네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IQ에 대한 숫자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어쨌든 뭐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몇 쯤 되면 네. 과학고 가서 네. 내신 몇 등급 나온다. 등급까지 한번 예측을 뭐 학습 이런 거 없습니까? 준비도까지 보면 저희는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요. 그렇게 또 네. 충분히 가능하고 예, 준비. 엑셀러가 가운데가 평균으로 100이 잡나요? 네, 맞습니다. 100이면 평범한 거죠. 예, 충분히 다 맞나요? 뭐든지 다 따라잡을 네. 수 있는. 예. 몇 세부터 몇부터 몇까지예요? 근데 사실 평범한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100이 안 되는 친구가 한 15% 된다는 연구 아, 결과도 그래요? 있어요. 보통 이제 네. 저희가 그 평균 구간이 네. 저희가 이제 그 90부터 109까지가 109, 예, 90에서 예. 109 정도가 예, 평균 일단 구간입니다. 평균 구간으로 예, 판단을 하고 맞습니다. 이게 웩슬러가 네. 일반적으로 생각한 IQ 검사보다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IQ 검사 뭐 400 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400. 예. 예, 맞습니다. 예. 표준 편차만 늘리면 얼마든지. 예, 예. 그런데 그런 예. 것은 안 나오고 네. 거의 최고값 구간이 어느 정도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표준 편차가 15 구간이에요. 네, 네. 보통 이제 멘사 같은 게 멘사에서 한 IQ도 예, 따로 있죠. 예, 멘사 IQ는 한 24 정도. 네. 예, 표준 편차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거에서 115면은 멘사는 124가 되는 거고요. 예, 저희 거 130이면은 예, 네. 멘사는 148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했던 한 150건 이상 검사 중에 가장 높게 나온 친구가 그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서.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145가 178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죠? 저희 이제 172 네, 145 172. 이상인 예. 친구도 나왔어요. 예. 네. 그럼 그건 엄청 높은 거예요? 예, 웩슬러에서? 높아도 145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입니까 거의?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4 기준으로는 172거든요. 하여튼 음. 보니까 130 정도가 넘어가면 맞습니다. 영재 판정입니다. 거의 영재로 판정을 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걔네들은 과학고 영재고 가서도 근데 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13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해. 예. 그 중에서 이제 과학고 이제 수과학에 예, 활용될 예, 수 그쵸. 있는 어떤 수과학에 그 활용될 수 있는 지표. 역량 자체를 수학, 과학은 보죠. 또 따로 예, 봐요? 예. 예. 하위 지표 중에 저희가 이제 5개라고 했잖아요. 영역이요. 그 중에서 이제 어. 시공간하고 유동 추론이 수과학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지표기는 하고요. 네, 그 그것도 중에서도 이제 선천적인 것, 예. 후천적인 것도 예.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선천적인 것도 나온다고요? 네. 후천적인 것도?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시공간 아까 말씀드린 5개 영역 네네. 중에 유동 추론하고 작업 기억은 거의 선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선천적이냐, 좀 덜 선천적이냐, 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언어 이해 검사는 거의 후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그 중에서도 예, 조금 더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차이는 좀 이게 있긴 좀 있고요. 복잡해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잠깐만 예, 예. 총점이 있고 네, 전체 네, IQ라고 전체 하죠. IQ가 예, 하여튼 90에서 110 정도가 예. 약간 평범한 예, 아이들. 예, 평균입니다. 네. 110에서 한 120 근처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애들이고요. 우수한 우수한 친구들이 친구들이죠. 오고 네. 머리 좋다. 어디 가다. 예, 보통 이제 영재 판정하는 거는 130 기준. 130 넘어가면 거의 영재급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나 뭐 일반고든 특목고든 갔을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내신 성적에 이런 게. 미친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좀 이해하기 쉬운 어떤 네네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논문에서 본 얘기인데 네네네. 이제 IQ가 120인 친구가 1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학습 효율을 네. 100인 친구가 1시간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효율을 120인 친구는 30분 만에 해낸다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5 정도씩 상승할 때마다 그게 반으로 줄어든다는 결과를 와. 봤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예, 조금 그래요. 학습 좀 효율도는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검사에서 점수가 잘 나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어가 쉬운지, 그렇죠. 수학 물리가 쉬운지, 아니면 암기 과목이 쉬운지 이건 좀 달라질 수가 그럼 있습니다. 지금 예.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약간 뭐 총점이 같아도 네. 세부 지표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수학과 관련된 지표, 네. 뭐 국어랑 관련된 거 네. 이런 게 다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암기 과목도 좀 따로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대신에 뭐 영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는 좀 노출도 하고, 어려서 영어는 그냥 저 영어는 미국 갔다 오면 되는 거 훈련이니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영어까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수학과 관련된 지표가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여기 네. 나중에 PD님이 이걸 띄워 주셔야 됩니다. 이 5개 영역 중에 제 지금 이 뭐가 수학이랑 관련된 겁니까 이게 지금? 시공간하고 예. 유동추론이 수학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뭐 토막 짜기, 퍼즐, 뭐 행렬 추리 이게 작은 검사들 항목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소검사 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린 많이 해요? 13개 그 소검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네. 시공간과 관련된 검사 2개랑 유동출력과 관련된 검사가 4개네요. 네. 이게 높으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어. 시공간은 그 기하, 도형, 네. 그리고 저희가 시공간이 아주 높은 친구들은 석박사, 특히 또 어려운 학문들, 수학, 물리, 뭐 양자 뭐 이런 것 나오는 쪽 있죠. 이런 쪽에 네. 공부하기에 매우 유리한,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중에 성취가 가능한,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이 시공간이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진짜 아인슈타인이네. 직관하고 추론 능력이 좋다는 얘기랑 또 통하는 거거든요. 네. 시각적 이미지로 사고하고 조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 속도나 인지 유연성이 좋다. 그다음에 뭐 시각 자료 해석이나 조작한 능력이 뛰어나다. 네. 여기에 이제 주의력, 집중력까지 플러스 되기 때문에 네. 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의대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사실 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오면 제가 좀 아까워서 이렇게 말하죠. 넌 의사가 되지 말고 과학자가 되면 어때? 왜요? 왜 인간의 꿈을 의대 가는 게 뭐 어때서요? 근데 의과학자가 걔네들은 되면 어때? 그만큼 이- 고차원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친구니까. 높은 아이들은 이제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이론적인 학문, 예, 그렇죠. 저는 이론 물리학이나 뭐 이런 맞습니다. 거에서 약간 그렇죠. 탁월한 수 예, 있는 우리나라를 가장 발전시킬 수 아, 있는 노벨 직업이 과학상. 그렇죠.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아.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이거는. 시공간 영역을 이 보여주는 그런 기본적으로 잠재력이구나. 그 아주 시공간 이제 능력이 이 부분이 아주 높을 음. 경우 그렇게 얘기하죠. 저게 좋아야지 그 사람의 그 경험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석하지 않고 몇 차원 더 높은 것들을 이해하고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그 넘사벽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네. 시공간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시공간이랑 유동추론이라는 영역이 이제 수학과 관련된 예. 영역인 거고, 그럼 이제 여기 딱 봐도 언어 이해가 국어네 그럼. 맞습니다. 언어 이해 능력이 네. 이제 뭐 공통성은 뭐야 뭐 하여튼 네. 하위 검사가 문제 여러 하나 개가 있는데 내볼까요, 한이 뭐가요? 뭘 문제 됩니까 이거 갑자기? 문제 오픈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긴 한데요. 언어 이해가 이제 네. 국어. 이게 네. 높으면 국어 잘하는 거예요? 거의 매칭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해력도 높아요. 국어에 대한 게. 근데 사실은 텍스트를 읽어내서 적용해야 네. 다른 과목들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념 형성 능력 같은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그러면 국어는 언어 이해로 보는 거고, 뒤에 가니까 이 작업 기억이 이거 기억력 판정하는 겁니까? 그럼? 네, 쉽게 네. 말씀드리면 쉽게 하면은 뭐 암기력이죠. 암기력도 측정이 되는구나. 네. 신기하네. 근데 그 암기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그다음에 작업 기억, 이제 워킹 네네. 메모리라고 하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력을 좀 세분화해서 학습에 네. 사용될 수 있는 그 기억력을 보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시청각 정보, 이제 입출력, 주의 집중력 이런 것도 사실 관계가 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업 기억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제 학습에 있어서 이제 사실 일반고를 우리가 진학한다. 네. 네, 뭐 자사고를 진학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습량이 담보돼야 되는 그런 또 경우가 내신이 있죠. 다 암기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얼마만큼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웩슬러를 딱 보면 진짜 국어, 수학 이게 딱 나오는 거네. 네. 물리 정도까지도 시공간 높은 친구는 물리에 대한 것도 유추가 됩니다. 아까 뭐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것도 여기 판단이 돼요. 근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선천적인, 후천적인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시공간,
유동 추론, 작업 기억에 대한 거는 거의 선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좀 왔다 갔다 올라가고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3년 전에 검사를 가져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근데 저 그 유형 패턴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단 음. 그 작업 기억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뭐 무게 비교나 산수 같은 지표는 조금씩 네네네.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에 언어 이해는 3년 만에 매우 급진전하게 매우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예. 어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가서 제가 아까 이제 6살쯤 돼서도 시키는 게 좋다고 한 얘기는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들도 있어서 미리 판단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검사를 엑셀러 싹 돌리면 아이가 이제 국어가 어느 정도 잠재력인가? 네. 뭐 수학이 어느 정도 딱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딱 받았는데 꽝이야. 예. 어떻게 합니까? 그 선천적인 지수가 꽝이면은 예. 좀뭐 이게 뭐 예. 이제 공부 접습니까 바로? 물론 학원 회수하고 네. 돌립니까? 예, 그거는 예, 이게 후천적으로 개발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입까지는 노력의 영역이다. 예를 들면은 수학의 기본적인 뭐 도형기하나 대수의 능력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작업 기억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유형에 대한 암기로도 승부가 가능하겠죠. 학습량이 담보돼야 된다는 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음. 너에겐 학습량이 예. 필요해. 절대적으로. 너의 의지가 강하고 네. 너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음.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해.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가 이해한다면 좋은 뭐 솔루션이 될 수 아니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이거 능력치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되는 영역도 있고 아, 그래요? 조금 힘든 영역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특히 네. 그 행률 추리 같은 경우는 오늘 검사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연습 안 하고 내일 모레 하잖아요. 뭐 그래서 똑같은 점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리트라는 그 법학 리트 시험, 그쵸? 법학 적성 전문대 시험. 전문대학원. 예. 예,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점수가 비슷하다. 그런 리트가 말씀 좀 많이 그렇다고 드렸거든요. 하죠. 예,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노력을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다. 그렇지만- 올라가진 않는다. 대신에 음. 어차피 우리가 입시를 위한 공부는 안 되는 거기보다는 그건 충분히 노력하면 된다. 보통 이렇게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면 된다. 다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 전략적으로 저는 다 외웠습니다. 접근해라. 전략적으로. 네. 예. 딱 다 외우면 됩니다. 네. 기출 다 외우고. 맞습니다. 그런 네. 방법이 있긴 있으니까 네. 너무 실망할 필요는 네. 없고 네. 어쨌든 주니어에서 활용하는 이 지능 검사가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정확하게 아이의 이제 잠재력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이 고등학교 선택이랑 연결을 시키시던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선택이랑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입시 제도에서 그 영과고를 만약에 준비한다고 생각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영과고를 준비하는데 그 보통 이제 영재고는 물론 지필 시험이 있고 이제 과학고는 뭐 면담 면접 이런 거를 거치긴 하는데 중학교 심화가 많이 된 친구들이 영재고도 합격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도 합격할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행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행 많이 하는 선행 많이보다는 오히려 견행을 많이 돌아도 현행을 많이 예, 돌아도? 왜냐면 그 범위가 그 중등 심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범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 원투 안 하고 수 상하만 계속 도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정도에서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가서 잘할 수 있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뭐 어떤 집단 내에서 거기서 맨 위에 있던 친구, 그다음에 약간 그렇진 않았는데 뭐 그 지역에서 2위권 과고를 간 친구가 있고, 뭐 이 친구는 뭐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선호하는 그 영재학교에 그 중에서 넘버 원 대는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친구가 어느 대학교를 2년 먼저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서 잘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예측이 됩니까? 가서 잘하는지? 가서 잘하는 거에 대한 좀 기준점들을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영과고 같은 경우는 뭐 지공관과 그 행률 추리 등에서의 그 유동 추론 이런 것들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웹슬러 검사 예, 돌려서 예.
아까 그 수학이랑 연결된 게 특별히 높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 좀 상위권 영재고나 아니면 뭐 과학고나 이런 데 갔을 때 충분히 네. 경쟁 가능할 것이다. 예. 그리고 판단이 됩니까? 예, 판단이 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은 네. 과학고는 거의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잖아요. 네. 예, 조기 졸업 20% 안에 드느냐고 관건이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 가기 위한 전행 준비도가 좀 잘 되어 있는가. 통상 과학고는 2학년 1학기까지 승부를 봐야 되는 학교잖아요. 네. 예.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40% 안에 그 조기 진학 조건을 갖추더라도 뽑지 않게끔 입시 요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과학고에서 이제 네. 조기 졸업이 20%고요. 정원에. 그다음에 이제 조기 진학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그 성적이 40%까지예요. 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기 진학 조건을 자격을 갖춘다 하더라도 입시 요강에 이 친구들은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고에서 그러면은 20% 안에 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미리 준비를 네. 하고 가지 않으면은 네, 네. 실질적으로 당연한데 이제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지능 검사 딱 갔을 때 야, 얘는 너는 야 전사고다 야. 예. 야, 넌 일반고야. 이게 네. 이게 되나요? 이게 판단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사실 목표가 이게 이 중요하죠, 정도밖에 목표가. 안 되고 이게 높으니까 넌 이걸 가. 저희는 이런 이제, 거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기준점은 있어요. 네. 예. 기준점은 그런 거 저희는 얘기해 주셔야지. 갖추고 있는데 단 이 친구의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성취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갔을 때에 잘하기 위한 준비도, 예. 선행도 이제 저희가 예, 파악은 하죠. 물론입니다. 선행 준비. 그것까지 같이 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자아 탄력성, 네. 메타인지 이거 다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돼요. 봐서.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 얘기해. 결론. 그다음에 이제 엄마나 어쩌라고. 학생이 원하는 목표점이 그렇죠, 어딘지 진로.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네. 제가 이제 히스토리나 추적 관찰이 가능한 사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제 조카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아, 조카가 해보셨어요? 네,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네, 중2 때 한 번, 이제 제가 이 일을 했으니까 실제로? 실제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누가 봐도 똑똑한 친구였어요. 딱 보면. 네, 그렇죠. 누가 봐도 똑똑한 친구였고 굉장히 책도 좋아하고 스마트한 친구였는데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얘가 수학을 못할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죠. 네, 상당히 여러 면에서 똑똑하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고등학교를 어딜 가야 돼 하는 거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고등학교에 갔죠. 그냥 일반고긴 하나.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갔을 때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을 경우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친구는 상당히 언어 이해 쪽이 높은 친구였고 시지각이나 유동추론은 거의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였거든요. 그건 수학 관련된 그렇죠. 능력인 거죠? 예. 시공간과 유동추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수학이 4등급이 나와요.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이 됐고 목표점은 높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점점 수학 실력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사실 정시에는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거의 3, 4를 벗어나지를 못해서 이제 수시에 대학 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됐었는데 결국은 뭐 제가 또 대입을 이제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대를 갔고요. 정시로? 네, 아니요 수시로. 뭐 갑자기 수시로 연대요. 4등급인데 뭔 소리야 갑자기? 수학만 4등급이긴 했는데 나머지가 좋았구나. 나머지 좋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서 그 옛날에 빈틈처럼 그렇죠. 썼던 거.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이 친구는 대학 가서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인문으로 지원했기 이제 네. 진학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인문적 성향을 발휘해서 아주 성적이 잘 나왔고 결국엔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조카 자랑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지금 조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얘는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수학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그랬다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돌려봤는데 이 아이가 수학적인 지표가 평범하게 나오거나 좀 떨어지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갔을 때 그렇죠. 약간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만약에 내신 따기 괜찮은 그 일반고에 갔으면 네네. 조금 더 편하게 갔을 텐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사실 운이 좋아서
이제 대학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라인에 진학하기는 했으나 네네네. 이제 되돌아봤을 때 이 아이의 이 뛰어난 언어적인 역량이 사실은 로스쿨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조카를 아주 사랑하시는 송문영 원장님이셨고요. 그럼 추적 관찰된 케이스가 많이 없잖아요. 일반고로 가서 물론 이제 일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에 적합한 유형의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까? 딱 봤을 때. 그 적합하다기보다는 네. 뭐 여러 가지 좀 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일반고에 적합하다기보다는 네. 그 뭐 약간 선호도 높은 학교에 적합한 친구들은 분명히 있다. 예. 뭡니까 그게? 일단 뭐 말씀드린 그 자꾸 답을 좀 강요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강요를 좀 받아서 대답을 드리면은 네. 저기 이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시스템상에서 그 추천 다 나오잖아요. 지금. 추천도 나오고 그거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추천도 나오고 추천 비추천 여러 그다음에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적합도 1, 2 네. 이런 몇 가지를 좀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네. 그 저희와 뭐 예를 들면 상담하는 게 보세요. 더 중요하고요. 우리 애는 다 낮아. 네. 작업 기억이 상대적으로 높아. 네. 기억 능력은 짱이야. 네. 이런 애는 어디 갑니까? 저는 일반고 추천합니다. 바로 일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거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국제고나 뭐 외고다. 그건 뭐가 좋아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언어 능력이 언어 좋아야 탁월해야 됩니다. 되고. 예, 예. 근데 그쪽이 수학까지 잘한다면 그렇죠. 예. 훨씬 너무 더 당연히 달라요. 좋고. 예. 근데 사실 국제고 외고 가는 애들은 이제 수행 평가를 성향. 굉장히 이렇게 격심한 그 수학 능력 평가를 이제 해내야 되는 예, 수행 평가. 그렇죠. 예. 이 보고서도 계속 써야 되고 밤새야 되고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와이즈나 KPRC도 유심히 보죠. 그건 또 뭐예요? 예, 아까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 모릅니다. 메타인지가 좋은 아, 메타인지 메타인지 능력이나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네. 할 의지가 큰지 그리고 자아 탄력성이 높은지. 네. 멘탈도 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높으면 네. 외국 국제고를 추천하는 거고. 네. 애는 가고 싶어 하는데 딱 보니까 야 멘탈 너무 약한데 너 네. 박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야 예. 일반고가 더 편하지 않니? 예.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경향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좀 키우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일반고에 갔을 때 한 3, 4등급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된다 하는데 네. 얘가 어떤 외고에 갔을 때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외고에 진학했을 때 중간 정도만 해줘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문과진로 입시상. 문과진로 그렇죠. 확실하면은 외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져서 저희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결론을 한 번에 내려드리긴 좀 어렵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가지 고려하고 고교 있죠. 선택이 어머님들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그냥 막 답을 내놓으라고 막 강요를 장난처럼 했는데 예. 정말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완전 의대를 원해. 네. 그러면 영재고 과학고는 오히려 이제 약간 뭐 가면 안 되죠. 되지만 가면 안 되죠. 이제는 가면 안 되죠. 약간 특히 최근 흐름은 좀 이상합니다. 예, 정시 아니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차라리 그냥 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의대에 가고 싶으신지 먼저 물어보긴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표고. 예, 예. 의대가 목표시라면 그리고 아이가 의대를 원하는데 영재급은 아니네. 네. 영재급은 아니고 100에서 110 근처야. 딱 근데 엄청 성실해. 예. 기억력은 괜찮아. 네. 어디 갑니까? 얘는? 그럼 당연히 의대 갑니다. 어디 고등학교. 목표로 잡을 고등학교. 수는 있죠. 고등학교를 일반고 거기에 가야죠. 맞춰서 네. 이제 집 근처에 이런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근데 세팅을 여기에서 하는 거구나. 성적이 네. 훨씬 그 지능 지수가 훨씬 높다. 음. 그러면 조금 더 상위 일반고를 가도 되고.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전국 짱급이 모이는 학교 가서 잘할 친구인지 네, 네. 전교 1, 2등급이 모이는 학교 정도 가서도 잘할 친구인지 네. 아니면 지역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가서 잘할 친구일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세부적인 보죠. 것들이 많죠. 네.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 중에는 우리 아이는 농어촌 전형이 됩니다. 뭐 지역 인재 전형이 됩니다. 그런 것도 변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저희는 이제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네. 이 고등학교 선택의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네. 이제 저희가 이런 네, 정보들을 당연하죠. 가지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선택의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 계시고 이게 뭐 공부법 이건 뭐예요? 공부법도 뭐 하던데. 공부도 저희가 그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거 뭐 아까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서 이거. 공부하면 네. 됩니다. 이거 안 올라간다면서요. 예, 지표 점수는 안 올라가겠죠. 소금사 점수는. 네, 근데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네.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향의 네.
공부 방법적인 걸 설명을 해드린다. 그렇죠. 뭐 꼭 부족한 건 아니더라도 뭐 차고 넘치는 경우라도 저희는 공부법에 대해서 그 학생의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학생의 목표에 맞게 네. 저희가 이제 커리도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고차원적인 영역들은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저희가 인지 효율이라고 해서 이제 작업 기억 부분이나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해도도 좋고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풍부한데 이걸 입출력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방법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작업 기억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저희는 이제 노트 필기 전략을 정확하게 해라. 오답 노트나 단권화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요. 이제 항상 메모하고 그죠? 기록하고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것만 모은 노트를 마련해서 자신이 또 집중도가 높은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확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 아이들한테는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예, 그런 전략이 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특이하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휘가 굉장히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휘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이제 테스트 할 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어휘에 대해서.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 어휘가 너무 떨어져요. 예. 예. 그래서 네. 어휘도 체크하고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예. 예, 특히 말씀하시죠. 그 영어 어휘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그냥 그 좀 방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죠. 즉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숙제 내주잖아요. 어휘 몇 개 외우라고. 네. 근데 전날 공부해서 다음날 그 시험 보고 퉁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예. 근데 그다음부터 내가 외웠던 어휘는 결국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잊어먹기 전에 또 보는 방법을 우리가 그 뭐 주기라든지 이런 공부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제 공부 예. 방법이나 이런 예.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네. 어떤 기본적인 것들도 네. 얘기를 좀 해주신다. 맞습니다. 물론 예. 잘 아시기는 하지만 예.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네. 수학 이런 건 선행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도 뭐 그러면 이렇게 학습 플랜 이런 것도 알려주십니까? 예, 저희가 뭐 그 아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네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학기나 방학 단위로까지 쿼리를 좀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교재, 네네네. 예, 뭐 어느 수준, 예, 그리고 뭐 잘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긴 한데 뭐 예비 고1 겨울 방학 때 뭘 공부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재는 뭐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선행이 별로 필요 없는 과목인데 네네. 기하를 좀 선행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확률 같은 게 이제 꼭 그 지정 학교 아닌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도 미리 선행보다는 어느 시점에 잠깐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네네네. 중1, 중2 아이들이 그 과학 2과목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네. 케이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일반고 학원에서 막 지망인데도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막 해버리는데 예. 얘가 어떤 전형으로 그렇죠. 예,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형으로 갈지가 어느 정도 작전이 짜지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이제 플랜을 짜주신다. 그렇죠. 선행의 어떤 네. 전체적인 네. 뭐 진도라던가 뭐 문제집이나 이런 네. 것들 갖다가 네.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네. 그런 상담도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약간 이제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담이나 뭐 부모 관계에 대한 이거 사실 되게 예민한 영역인데 예, 예민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왜냐면 검사 딱 보면 나와. 애가 네. 엄마랑 사이 안 좋구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저희가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일단 알고는 계셔라. 네.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애가 문을 쾅쾅 닫는 이유가 이렇다. 문의 이해가 강도를 측정하려고 예. 하는 일도 있긴 있는데요. 이해가 되면 이제 그래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뭐 조심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대안을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뭐 가족 상담을 하거나 네. 아이의 심리 상담을 연결하거나 이제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저희 상담 입시왕 주니어를 하니까 이게 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 하는 자리에 이게 딱 가서 보면 느낌이 옵니다. 쟤의 장점이 수학이 이 정도면 쟤는 전사고 가도 되겠는데? 그리고 얘가 엄청 성실하네? 기억력도 좋네? 의대원에? 전사고로 밀자 딱 나오더라고요. 딱 봤는데 근데 수학 선행 별로 안 돼 있어. 네. 중2인데 거의 안에 있어. 네.
그럼 전사고에 가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이제 고교 선택이나 뭐 네. 앞으로의 선행 방법론이나 네. 이런 게 쭉 줄줄이 나옵니다. 그냥 맞습니다. 줄줄이 쭉쭉쭉쭉쭉 뽑아져 한희쌤 나온. 다 아시고 사실 뭐 계시네요. 전문가 선생님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예, 그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훨씬 더 좋은 맞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입시왕 주니어 상담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특징이 뭐고 이걸 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설명드린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두 분 실제로 이제 입시왕 주니어의 컨설턴트 분이시고 사실상 이제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개발을 총괄하신 송문영 선생님과 그리고 손용식 선생님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입시왕 주니어 관련해 가지고 두 분 이제 제가 짧게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는데 그러게요. 네, 요거에 관련해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두 분이 좀 못다한 얘기가 만약에 있다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저희 그 입시왕 주니어 프로그램이 그 매우 과학적이다. 그리고 그 다른 데서는 그 갖추기 힘든 그 아주 디테일한 그 고입과 대입 전략까지도 여기서는 그거를 그 목표로 해서 방법론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또 그거 온갖 것 지능 검사와 이런 거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아이가 얼만큼 노력하고 성실하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아이가 그 공부할 때 부모님이 그 아이를 능력에 맞게 밀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희는 이제 어머님의 자기 객관화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담할 때 100% 아이 편을 내서 상담을 하는 편이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자아 존중감,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목표를 세워주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입시왕 주니어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에서 만든 초중등 전문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이고요. 뭐 제가 대입 상담을 오래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왜 지금 왔을까? 얘는 맞습니다. 조금만 일찍 얘기를 만약에 뭐 내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만 일찍 와서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이들이 한 트락이거든요. 거의 99%입니다. 모든 대입 상담. 얘가 왜 이 고등학교에 갔을까? 뭐 그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고민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더 일찍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가시면 이제 입시왕 주니어 관련돼서 뭐 후기라던가 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지금 또 여름방학 지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궁금하다. 얘가 도대체 왜 그러냐? 혹은 얘를 앞으로 어딜 보내야 되느냐? 질문이 해소가 안 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송문영 선생님 그리고 손용식 선생님 앞으로 입시왕 주니어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설팅도 지금 계속 바쁘시죠? 네, 맨날 뭐 밤새서 준비하시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두 분도 입시왕 연구소에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입시왕 주니어 본격 광고 홍보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